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기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1학년 때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여기 되짚어보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식이 주어져 있고 1차식 앞에 숫자 2가 있다는 거는 여기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였죠.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를 3a에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1에도 곱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 2 곱하기 3a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6a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할 때도 자, 1차식을 어떤 수로 나눌 때 1차식은 그대로 쓰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역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이 1차식 전체에 4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해주면 마이너스 8x 곱하기 4분의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곱하기 4분의 1은 플러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2x와 3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자, 밑에 이제 내려보면,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식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거 계산할 때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혹시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동류항의 뜻을 적어놨어요. 동류항이라는 거는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3a와 4a는 똑같이 문자 a를 가지고 있고 차수는 1차죠.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지수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기 때문에 3a와 4a는 더할 수가 있고 이걸 더하면 숫자끼리 더하고 문자를 뒤에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3번을 보면 3번처럼 이렇게 괄호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자, 괄호 그 가운데 더하기를 할 때에는 우리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면 됐었죠. 자,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동류항끼리 그러니까 2x랑 3x를 더해주면 5x 자,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류항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6을 더해주면 플러스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괄호를 없애줄 때 조심해야 됐어요. 자, 앞에 있는 괄호는 그냥 없앨 수 있지만 뒤에 있는 괄호를 없앨 때에는 마이너스가 모두에게 붙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3x 빼기 7x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고 자, 2학년에 올라와서 나오는 개념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로 괄호를 풀고 나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지금 다항식끼리 더하는 과정인데 괄호를 풀어줄게요. 자, 가운데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괄호를 없애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a랑 마이너스 2a가 동류항이니까 더해주면 2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b랑 6b가 동류항인 거죠. 문자랑 차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3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자,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a랑 3b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빼기를 할 때 얘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빼기 할 때 여기 뒤에 괄호 없앨 때 마이너스가 모두에게 붙어서 괄호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식에서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 5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붙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x랑 마이너스 2x가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랑 5y가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y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주의할 점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2차식에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 얘도 계산하는 거는 같아요. 자, 우리 복습을 해보면 다항식의 차수라는 거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다항식을 봤을 때 자, 3a 제곱 이 항은 차수가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a는 1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는 2차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2차식을 더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2인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2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마찬가지로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괄호를 없애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일 때는 그냥 괄호를 냅다 없애주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것도 그대로 괄호를 없애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3a제곱은 문자 a이면서 2차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이랑 동류항이겠죠. 두 개 더해주면 4a제곱. 자, 마이너스 4a랑 플러스 3a가 동류항이에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식의 덧셈. 자, 뺄셈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 2차식에 그 괄호를 없앨 때 마이너스를 모두에게 붙여서 괄호를 없애준다는 것만 조심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쭉 연습해 볼 거고,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발전, 이걸 설명을 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의 종류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안쪽의 괄호부터 차례대로 풀어서 계산하면 좋은데, 우리 소괄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중괄호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대괄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에서도 뭐가 막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소괄호 먼저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 소괄호 안은 서로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중괄호를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여기 마이너스를 다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풀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괄호 안을 계산하면 자, x제곱에다가 3x랑 마이너스 2x는 동류항이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7을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괄호 요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4x제곱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를 모두에게 붙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괄호 안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죠. 마이너스 2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동류항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전체를 계산해 줄 건데 자, 플러스는 바로 괄호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4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이 동류항이니까 계산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괄호 푸는 순서 조심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지금 풀지 않은 다른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